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고 중국이 끝까지 싸우겠다. 끝까지 이제 미국에 맞서 가지고 이렇게 싸우겠다. 이렇게 의사를 피력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질문을 던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진짜 싸울 수 있는지 아니면 뭐 말로 그렇게 이런 큰 소리를 탕탕 치는 건지 이제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어떻든 분명히 이야기한 겁니다. 미국의 백악관은 오늘 밤부터 기존의 여러분들 10% 플러스 34% 그럼 54%죠. 거기다가 중국의 보복 관세 50%에 대한 추가 관세를 때리겠다. 그렇게 하면 54% 더하기 50%면 104%지 않습니까? 백악관은 오늘 밤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04%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뉴스가 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이런 뉴스가 났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워낙 여러분들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시간별로 기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게 중국이 위협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보복 관세 34%에 대해서 추가 관세 50%를 때릴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언한 것에 대해서 중국이 다시 또 우리가 보복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이제 기사가 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관세 전쟁이 미중 사이의 무역 전쟁으로 이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관련 기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34% 보복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50% 정도 여러분들 부과하겠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보복 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로 추가로 50% 인상하겠다는 위협을 실행에 옮길 경우 이제 백악관은 실행에 옮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추가 보복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럼 중국이 이제 추가 보복을 하게 되면은 다시 또 미국이 여러분들 다시 또 추가 보복을 더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완전히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일단 104%를 때리면은 뭐 이런 가격이 따블이 되는 거니까 아무리 경쟁력 있는 상품도 들어오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중국의 상무부는 화요일 날 어제죠.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려는 미국의 위협은 실수 위의 실수이며 이것은 다시 한번 미국의 협박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미국이 독자적인 길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중국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끝까지 싸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중 사이에 관세 전쟁을 넘어서 무역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아진 거죠. 그것은 이제 오늘 한국의 국내 경제신문에서도 크게 이렇게 다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보복 관세 34%에 대해서 50%의 추가 관세를 더하겠다. 보복 관세를 처리하지 않으면 9일부터 추가 관세가 발효되니까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협상 문호를 대폭 개방하겠다. 중국과 이런 협상은 모두 다 올스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무역 전쟁으로 벌어지게 되면은 사실상 이런 104%를 중국산 제품에 때리게 되면은 뭐
이제 완전히 배제를 시키는 거죠. 배제를 시키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중국의 수출 가운데 15% 정도를 미국에 지금 의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이 끝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이나 실력을 실제로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중국이 상당히 열세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수시장 규모도 적고 또 기술적인 면에서 미국에 의존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두 나라가 피해를 입겠지만 중국이 먼저 가장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을 말로 하는 그런 과장인지 아니면 실제로 중국이 여러분들 미국에 맞서 가지고 무역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제 물어본 거죠. 중국이 갖고 있는 하나 강점은 자유세계는 이제 언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폭락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게 압박인 거죠. 그런데 중국은 이제 전체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정권 유지에 불리한 그런 정보들은 대부분 다 숨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경제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정보를. 그런 장점이 중국의 전체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닥터 AI의 이런 답은 이런 겁니다. 말로는 강하게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수단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닥터 AI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미국에 비해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다는 거죠. 무역전쟁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해봐야 되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이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수출품을 조이는 거죠. 6대 대응 조치인데 미국산 콩 수입, 수수 수입 등에 대한 농산물 관세를 대폭 올리는 거하고 그다음에 가금육 수입 금지, 미국의 쇠고기 돼지고기 같은 수입을 금지하는 거죠. 그다음에 중국 내에 독점적 지위를 가진 미국 기업을 겨냥한 지식재산권 조사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타격을 받겠죠. 미국 영화 수입 축소 금지 등이 담겼다. 어느 거 보더라도 그렇게 결정적으로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이 전체 수출 시장에서 미국이 의존도가 12.7%네요. 상당히 많이 낮춰졌습니다. 2017년에는 21.6% 정도 달했는데 12.7%니까 2017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상당히 이제 불리한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쉽게 굴복하는 모습을 대내적으로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애국심을 고양하는 그런 쪽으로 물꼬를 틀어가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이 갖고 있는 카드들이 얼마나 효과적인 그런 수단인지는 뭐 좀 회의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닥터 AI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물어봤습니다. 위안화 같이 이 경제 상황이 여러분들 급변하게 되면은 환율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 경제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습니까? 일부 외신 보도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이한 변화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런 닥터 AI한테 물어보니까 위안화 가치가 이런 크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위안화 가치 하락,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도가 하락하고 미래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수요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인 거죠. 동시에 이제 관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산 상품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은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또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과거에 미국 시장에서 계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일찍은 중국, 한국 지금은 그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환율을 조작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경쟁력을 유지한 그래서 통화 조작국 그런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다목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네요. 달러당 위안화 가치를 보시게 되면은 달러당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33 위안까지 올랐네요.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무역 이 관세 전쟁이 여러분들 시작되고 난 다음에 급속하게 오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이거는 바로 중국 경제 약세에 대한 베팅이고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의 중국 성장에 대한 그런 신뢰를 하락시키고 자본 유출을 악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인 거죠.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우려해서 위안화 수요를 줄이는 거죠. 그런 이제 문제들이 지금 이제 하나 관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가장 뼈아픈 부분은 이번에 이제 중국 내의 공장에 대한 의존도가 큰 회사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인 회사가 애플이지 않습니까? 아이폰의 거의 90% 정도를 중국 내 조립 공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 외신 보도를 보니까 급히 미국 내에 이런 물량 확보를 위해 가지고 인도 공장에서 이런 공급하는 그런 쪽으로 생산 라인을 전환하고 있다. 그런 보도들이 답지하고 가장 이제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대중정책에서 가장 뼈아픈 부분은 의도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중국 내 공장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장을 이동하라 그렇게 명령하지는 않지만 관세 때문에 공장을 영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른바 미국 정부에 의한 전략적 디커플링 중국하고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가속화될 것 같거든요. 제조 공장의 탈중국화 이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중국도 오랫동안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국을 경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주변 국가를 다루거나 이런 스킬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굉장한 고급 인재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국가 전략을 짜가지고 이런 추진하는데 아주 그냥 피 흘리지 않고 여러분들 중국의 무릎을 꿇릴 수 있는 것이 그냥 중국 내 공장이 나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공장 나가라 하는 것은 하나도 한 이야기 없는 겁니다. 그러나 관세를 인상을 시켜가지고 당장 애플이 뭡니까 중국 내 생산 거점을 현저하게 앞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조 공장의 탈중국화 이게 아마 트럼프 행정부 내내 엄청나게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기업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제조업체들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멕시코 등 다른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의도적으로 이제 촉진하는 거죠. 그동안 많이 키워줬기 때문에 많이 키워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여러분들 미국 시장에서 번 수천억 달러 이런 무역수지 흑자를 가지고 군비를 확충하고 패권 경쟁에 뛰어들었으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손을 본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중국의 금융시장 변동성이 증가되니까 주가 하락이 아마 제가 살펴보진 않았는데 지금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미중 무역 갈등이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4년 정도 여러분들 권력을 쥐고 있는 한에서는 탈중국화 이른바 중국에 대한 전략적 디커플링이 여러분들 강력하게 실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공장도 빼고 돈도 빼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지금도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더 힘을 얻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중국 내에 성장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수출이 감소하고 내수를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도 감소하고 소비도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탈중국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 안 하면 뭐 다른 데서 또 하면 되니까. 우호적인 미국의 우호적인 이번에 이제 가장 크게 덕을 보는 국가 중에 하나가 멕시코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는 고사하는 거죠. 고사시키는 겁니다. 고사시키는데 아무튼 간에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런 흔들리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관찰되고 있고 또 내수시장에 의해서 이런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과 정면 충돌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중국이 더 많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